아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반응이 똑같아요. 감정 표현이 없는 건지 감정을 못 느끼는 건지 헷갈려요.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은 특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자주 겪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속 안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꽁꽁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종종 감정인식 결핍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감정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짜증이나 분노, 무기력 같은 형태로 터지게 됩니다. UCLA의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겔 박사는 아이의 감정을 이름 붙여주고 자주 표현하게 하는 것이 뇌의 감정 조절 회로를 잘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활발해지면서 아이의 정서 조절 능력과 공감력, 사회성이 향상된다고 하죠. 또한 정서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곧 감정을 조절하는 첫걸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글로 쓰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텍사스대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는 감정을 글로 쓰는 활동은 아이의 감정인식 능력과 자기 이해를 깊게 만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깨우는 5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감정 깨우기 일기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매일 한 가지 질문만 골라 써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내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내 안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최대한 자세히 적어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슬픔이나 기쁨, 분노, 불안과 같은 기본 감정 외에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단어를 골라서 쓸 수 있게 가이드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운함, 민망함, 안도감 같은 감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면 어떤 비유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감정을 색깔이나 날씨, 풍경, 소리 또는 동물 등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 기분은 흐린 바닷가 같았어 라는 형태로 써볼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네 번째는 오늘 내 감정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감정은 나를 움직이게 했는지 또는 멈추게 했는지 아니면 더 조심하게 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만의 문장 만들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감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내 감정을 몰랐지만 조용히 듣고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설명에 나오는 예시를 아이에게 먼저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떠올리고 표현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는 감정을 참는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하는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말보다는 글이 더 안전하고 천천히 감정을 깨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써보시면 좋아요. 나는 요즘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고 있었는지 이 질문 하나로부터 우리도 감정에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매일 5분 감정을 깨우는 글쓰기, 우리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주는 작은 루틴이 되기를 응원합니다.